오늘 또 골골거립니까? 요즘 미술관에 가보면 아이들이 물감을 뿌리며 노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지요. 무엇보다 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충족이 되면 그 엄격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다시 말하면 쌍놈이 양반이 되면 더욱 법을 찾게 되지요. 그래서 더 지독해지고 엄격해지고 교육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모의 엄격함에 자녀들은 질려버리고 특히 아빠의 진한 무용담에 질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을 하게 된답니다. 장 미셸 바스키아의 아버지도 이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 미셸 바스키아는 어린 시절 가정을 뛰쳐나와 거리를 배회하게 되고 앤디 워홀을 만나 그래피티, 즉 낙서 같은 거리 예술을 그리게 되는데 이로 유명해지게 되었답니다. 2차 대전 이후 사람들은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문명과 과학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합리주의의 모순을 2차 대전이라는 참혹한 전쟁으로 절절히 체험했기에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한편으로 서구 문화의 좌절한 미술은 순수한 미술을 찾아 인간의 때가 묻지 않은 원시 미술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네요. 그러다 보니 이때의 그림은 어린애의 그림이나 낙서같이 보이기도 한답니다. 프랑스 야만적인 현대 원시 미술의 대표적인 작가 장 듀뷔페, 미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 장 미셸 바스키아, 그리고 미국의 액션 페인팅의 대표적인 인물 잭슨 폴록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미국에서는 추상표현주의이고 프랑스에서는 앵포르멜, 즉 비정형에 속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그린 형태가 없는, 즉 정형화되지 않는 그림을 추상표현주의라고 한답니다. 미국은 행위를 더 중요시하고 프랑스는 마티에르, 즉 덕지덕지 흔적을 중요시했답니다. 이를 따쉬라고 하고 따쉬즘이라고도 말한답니다. 따쉬란 프랑스어로 얼룩을 나타내며 얼룩은 비정형이기에 역시 형태가 없는이란 뜻을 가진 앵포르멜과도 일맥상통한답니다. 즉 따쉬는 자기의 흔적으로 원시 미술, 다시 말하면 프리미티브라고도 한답니다. 이러한 따쉬즘은 유럽의 서정 추상으로 앵포르멜 예술이라고도 한답니다. 전위적인 서양 미술의 현대화 운동이지요. 오늘날 현대 미술은 축제와 놀이의 장을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현상적인 재미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능이나 약속을 무시하고 사물의 대상성을 비틀어 놓기 때문에 재미가 있고 새롭고 엉뚱하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다시 생각해 해주게 되지요. 즉 철학적인 아트인 게지요. 그러므로 현대미술에는 철학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컨셉추얼 아트라고도 말한답니다. 이와 같이 현대미술은 문학과 철학을 닮아가므로 말이 많답니다. 그러므로 현대는 이론적인 근거가 없으면 미술가들은 힘이 들게 된답니다. 무엇보다 새롭고 엉뚱하고 남이 안 하던 짓을 하려면 창조력이 있어야 합니다. 놀이를 통한 창작력은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오늘날 미술관 가보면 작품을 만들어 놓고 작품 속에서 놀도록 하기도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미술품이 어른들에게도 짜릿함을 느끼도록 해주기 위해 위는 돌아가고 아래는 만화경이 되는 등 움직이는 미술이나 영상이 있으므로
카이네틱 아트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난 현대 미술에 대해 이러한 원리를 알고 미술 전시회를 찾아다니며 열심히 현대 미술을 감상하며 즐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술 전시회를 찾아가서 보고 또 보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답니다. 그러면 현대의 추상표현주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까지 미국의 미술계에서 주목받은 미술의 동향이랍니다. 이러한 추상표현주의가 미국이 처음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친 미술운동으로 뉴욕이라는 한 도시가 당시 최고의 미술 도시인 파리를 제치고 예술의 중심지가 되게끔 하였답니다. 특히 1950년대 추상표현주의의 거장으로 불리는 잭슨 폴록과 1960년대 팝 아트를 이끈 앤디 워홀을 들 수가 있답니다. 잭슨 폴록은 캔버스를 바닥에 놓고 일정한 틀이 없는 붓을 휘날려 떨어지는 물감을 뿌리며 그림을 그리는 드립 페인팅이라는 혁신적인 기법으로 자신의 색을 드러냄으로써 그림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회화의 정의를 바꿔 놓았답니다. 또한 대중과 가까운 예술을 한 팝 아트 아이콘인 앤디 워홀은 일상생활, 즉 소비자 문화를 비롯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호의 인식을 변형시킨 선두주자랍니다. 당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작품은 너무 유명해져서 신이 될 정도였답니다. 게다가 가치가 점점 높아지자 정치적으로도 이용되어 누구나 다 알게 되었답니다. 누구나 다 안다는 것이 바로 대중성이고 신문마다 다 인쇄되어 나왔답니다. 다시 말해서 유명하다는 것은 복제품이 많다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앤디 워홀은 20세기 중반 도래한 대량 생산 시대에 획일적으로 복제되는 상품들을 미술로 옮겨왔답니다. 바야흐로 양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앤디 워홀은 1963년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단 하나의 모나리자 그림을 30개로 복사하여 붙여버립니다. 그리하여 30개가 하나보다 낫다라는 제목을 붙여 기존의 미술이 가졌던 유일성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 결과 이런 복제의 아우라는 모나리자 진품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성을 둔화시켜 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앤디 워홀은 반복과 복제를 통해 유일한 모나리자를 보면서 느낀 감동을 깨므로써 기존의 예술이 가졌던 고귀함과 숭고함에 반항을 일으키게 했답니다. 더구나 루브르 박물관에 단 하나 있던 모나리자는 우리가 늘 사용하는 컵이나 잡다한 상품에 복제되어 팔려나가게 되지요.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에서도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게 되었답니다. 이와 같이 모나리자 30명을 넣음으로써 관람객은 보다 더욱 풍족하다고 느끼게 되지요. 이른바 이는 상품성을 의미한답니다. 이와 같이 앤디 워홀은 모나리자 작품을 통해 과거 예술을 현대사회로 끌어들였답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제품이 대량 생산되어 획일화되고 무감각해지게 만들어 버렸답니다. 이와 같이 현대 미술이란 자신의 내면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또 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상상력과 순수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이는 예술을 발전시키는 또 다른 시작이고 예술을 변화시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한 일부분이라는 것이랍니다.